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리스트를 배웠잖아요. 그죠? 리스트 활용 방법을 배웠는데, 리스트도 이제 뭐 좋긴 하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굉장히 좋지만,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인티저라 쓰고 ages라 쓸 거예요. new array list라고 써서. 자, 그 다음에 ages add해서 10. 그 다음 ages라는 건 나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20, 30, 40.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봤을 때, 요것만 딱 쓸 때, 10이 누구의 나이고, 20이 어떤 사람이 나이고, 30, 40이 누구의 나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도대체 이 녀석들이 누구의 나이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주석을 달아서 얘는 뭐 철수의 나이고, 얘는 짱구의 나이고, 얘는 뭐 훈이의 나이고, 얘는 맹구의 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석을 걸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녀석들은 이 나이는 누구의 나이다라고 해가지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명시를 해줘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보고 이 10은 철수의 나이고 20은 짱구의 나이고 30은 훈이의 나이고 40은 맹구의 나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 1번째가 짱구의 나이라는 걸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짱구 나이를 출력하려고 여기서 print f 짱구 나이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가 뭐죠? get이죠. 그래서 get에서 1번째 값을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가져와서 짱구 나이 20 해가지고 20을 출력을 했어요. 그죠? 20을 잘 출력을 했는데, 근데 나는 짱구 나이가 1번째라는 걸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굳건하게. 근데 여기 앞에서 누군가 이런 식으로 ages 해가지고 remove 한 다음에 1번째를 제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인덱스 1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째가 짱구 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굳건하게 믿고 1번째를 출력을 했더니 지금 짱구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제거되면 뒤에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 당겨져 온다 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원래 짱구 나이는 1번째였지만 훈이가 앞으로 지금 1번째로 당겨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째가 짱구 나이가 아니라 짱구 나이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훈이의 나이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면 나는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었지, 그리고 그 인덱스에 맞는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한지를 나름대로 다시 재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불편한 점보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죠. 자, 일단 리스트의 특징을 보면 리스트 특징. 자,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인덱스가 자동 생성이죠. 그죠? 자, 자동 생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add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알아서 인덱스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라벨링이 붙는단 말이에요. 인덱스가. 그리고 데이터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편하죠. 데이터 넣을 때 편하다. 왜냐면 그냥 add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니까. 대신에 불편한 점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데이터가 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20몇 번째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일일이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덱스 오브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 있었는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넣는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d 해가지고 여기다 value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리스트라는 요 자료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자료 구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맵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맵.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이런 걸 해시맵이라고 쓰는데, 해시맵.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ges 맵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맵. 그 다음 new 해시맵.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리스트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죠. 그죠? 왜냐면 리스트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얘는 데이터를 몇 개 다루냐면 동시에 2개를 다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맵을 사용할 때 무조건 앞에 데이터는 다 스트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링 아닌 데이터 타입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거는 거의 뭐랄까 하나의 관례? 약속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원래 이런 식으로 타입이 들어가야 되긴 맞지만 타입이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으면 뒤에 타입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리스트처럼 앞에 해시 뒤에 해시다 그러면 해시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에이지스 맵 같은 경우는 리스트와 뭐가 다르냐? 자, 얘는 데이터를 넣는 함수가 뭐냐면 풋이거든요. 풋. add가 아니라 풋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철수나이, 짱구나이, 훈이나이, 맹구나이. 자, 리스트는 이 값만 보고서는 철수나이인지 짱구나이인지 누구나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스트링이고 두 번째가 정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넣는다? 철수, sit 요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을 때 요런 형태로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짱구, 그 다음에 훈이, 그 다음에 맹구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맵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키하고 그 다음에 밸류가 한 쌍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한 쌍을 이룬다. 한 쌍을 이룬다. 그리고 이 키가 바로 뭐냐면 라벨링이에요. 라벨링 작업한 거다. 즉, 요 데이터에다가 뭐 한 거냐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 짱구나이 가져올래. 그럼 짱구나이를 가져온다 했을 때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었지 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운표 써서 짱구.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끝이에요. 얘도 데이터를 가져올 때 get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때 짱구나이가 이렇게 나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짱구의 나이가 말고 뭐 철수의 나이가 제거된다든지 훈이의 나이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냥 얘는 키만 기억하면 해당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얘를 여러분들이 에이지스 맵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지금 보시면 철수, 짱구, 맹구, 훈이 데이터가 뒤죽박죽이죠. 그죠? 보면.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부터 40까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순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10, 20, 30, 40.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순서대로예요? 아니면 순서대로 아니에요? 순서대로 아니에요. 왜 순서대로가 아니냐면 어차피 이 맵 같은 경우는 순서랑 상관없이 내가 해당 키만 알고 있으면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시맵, 정확하게는 해시맵은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다. 데이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보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뭐라 쓰면 되냐면 링크드 해시맵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링크드 해시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링크드 해시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합니다. 맵은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사님 그럼 링크드 해시맵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키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키만 알고 있으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드 해시맵을 쓰던 해시맵을 쓰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출력 형태를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이쁘게 출력된다 그뿐이지, 이걸 썼다 해가지고 이 맵에 대한 능력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거 키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어렸을 때 내 필통에다가 뭐 어떤 라벨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교과서에다가 이름을 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내 거라는 걸 이제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신발 주머니에다가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신발 주머니 한 반에 똑같은 신발 주머니가 예를 들어 10개래요. 그러면 그 10개 중에 내 거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못 찾잖아요. 그죠?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이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뭐 한다? 데이터를 좀 더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스트링인 거예요.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여기는 무조건으로 스트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맵 같은 경우는 맵의 특징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맵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대예요. 자, 얘는 뭐예요? 인덱스가 자동 생성이 아니라 인덱스가 수동 생성이죠. 자, 키를 직접 지정해줘요. 직접 지정해줘야 된다. 그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는 함수는 푸시인데 데이터를 넣을 때 살짝 불편합니다. 왜? 얘는 키하고 밸류를 한 쌍으로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대신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죠. 그죠? 왜 편해요? 여러분들이 해당 키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짱구라는 키만 기억하면 되고 맹구라는 키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죠? 자, 네 번째. 얘는 데이터 넣는 함수. 뭐예요? 푸시예요, 푸. 그래서 키하고 밸류를 한 쌍을 이뤄가지고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